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행정 및 인사관리 24강 조직화 활동의 첫 번째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로는 9장이고요. 23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조직 경영의 조직화 활동이라는 이 단원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조직화의 정의, 그리고 전통적 원칙,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료주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첫 번째 두 개를 오늘 하고요. 금요일 시간에 나머지 관료주의에 대해서, 이 관료주의라는 것은 그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그 행정학 쪽에서 굉장히 널리 공부하는 주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이번 학기 진도는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예. 뭐 벌써 우리가 12월이 됐기 때문에 어느덧 다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12월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수업이 없고 그 다음에 12월 15일 날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과제 뭐나 이런 것들 상담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일 날 시험을 지금 원래 우리가 그 구술로 그 면접식으로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또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어쩌면은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지도 모르고 또 뭐 모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약간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아,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여튼 이번 주 말 12월 5일, 4일 이전에 결정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듣고 예, 어, 그 결정을 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들 이제 지금 학기 말이 됐기 때문에 그 과제도 많고 숙제도 있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바쁠 텐데요. 예. 뭐 원래 마지막을 잘 버텨야 예, 그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뭐 스포츠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못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고 그렇더라도 이제 어, 시간 관리를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무조건 밤새고 이러지 마시고 예, 밤새고 막 밤 굶고 이러지 마시고 밥도 끼니마다 잘 챙겨 드시고 잠도 좀 푹 자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셔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조직화 활동의 첫 번째 시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자, 첫 번째로 이제 조직화의 정의라고 나왔는데, 조직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거죠. 예. 또 나왔습니다. 예. 너무 자주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예. 계획, 조직, 지휘, 평가 중에 이제 다른 거는 한 번씩 거의 다 했고, 조직만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순서가 좀 이 화살표대로 되지 않고, 예.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예. 어쨌든 조직, 예, 오르가나이징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음, 자, 조직화라는 것은 이 과정은 여러 업무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조직 구조상의 결과다. 뭐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분업이라든가 감독자의 권한이라든가 분업이라는 거는 일을 나눠서 하는 거죠.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어느 선에서 나눌 것이냐, 뭐, 결정, 또 감독자의 권한, 감독자가 아랫사람들을 뭐, 그, 감독할 때 혹은 통제할 때, 나쁜 말로 하면, 진짜 빡세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좀 풀어줄 것이냐, 이런 것들,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포괄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유용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원이라는 게 항상 모자라잖아요. 그쵸? 예. 이 자원이라는 게 자연 자원일 수도 있고, 뭐,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인적 자원. 예.
그 회사에서 이제 일하다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아, 사장님 저희 직원 좀 뽑아주세요. 너무 인원이 부족해서 일하기 힘들어 죽겠어. 맨날 야근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예. 그러면 야씨 니네들 월급 주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새로 직원을 뽑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예. 네 말이 맞구만. 알았어 뽑아줄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원이죠. 뭐 사람도 예, 인적 자원. 예. 물론 뭐 신자유주의 냄새가 물씬 풍겨서 예, 조금 거부감이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사람도 자원으로 봅니다 이제는.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조직 구조가 수행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기능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어떤 일을 한다고 보느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품 생산 및 조직의 목표 달성 이런 일을 하고요. 그렇죠. 굉장히 기본적인 일이죠. 뭐 예. 조직의 목표라는 건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뭐 미션 스테이트먼트도 있을 테고 핵심 가치도 있을 테고 예. 그 밖에 뭐 goals and objectives 예,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조직의 필요를 위해 개인차를 관리하고 최소화한다. 이거 역시 사실 좀 뭐랄까 지나치게 신자유주의적이고 좀 인간을 부품화하는 그런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그 커다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이제 지상의 과제라고 했을 때 뭐 개개인이 다 그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서 이렇게 움직여서 예,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다 관리 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누가 누구를 어떻게 감독할지, 얼만큼 감독할지, 그 명령 체계, 지휘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예, 직속 상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명령 계통 뭐 이렇게 예, 그런 게 평소에 다 이렇게 정해 있어야지 예, 우왕좌왕해서는 예,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 군대가 어떤 효율적인 조직의 어떤 대표 모델로 기능했던 적이 있어요. 예.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군사정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 이제 군인으로 이제 뭐 장교로 예를 들어서 복무했다 그런 사람들이 취직이 잘 됐어요. 뭐 대위 뭐 이렇게 중위 이렇게 제대를 하면은 뭐 기업체에서 이렇게 중간 관리자를 이렇게 뽑아가고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커다란 병영 같았거든요. 그때는 다 군대식이었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지휘관 생활을 했던 사람은 관리자로서 충분한 이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검증을 했었는데 사회가 민주화되다 보니까 옛날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안 됩니다. 리더십이 뭐 그야말로 옛날에는 뭐 카리스마적이고 예, 이렇게 좀 엄격했다면은 이제는 서번트 리더십 같은 게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리더십을 써달라고 했을 때 보니까 서번트 리더십을 뽑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상관이나 고참이 예를 들어서 스스로를 낮추면서 굉장히 겸손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밑에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더 일을 잘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감독을 어떻게 할지, 얼만큼 세게 할지, 뭐 이런 얘기도 되게 중요해요. 뒤에 나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전통적인 원칙 이렇게 나오는데, 전통적인 원칙에는 다섯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직화, 뭐 조직 이런 거에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한번 쭉 보고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전문화, 조직 내에서 개인이 뭐 좁은 영역에 자기 전문 분야를 수행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이제 누구나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교수님들도 예, 전공 과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로 가르치는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 그 경영이면 경영, 뭐 소비자 행동론이면 소비자 행동론 이런 식으로 다 전문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는 이제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일단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과목이나 다른 영역도 뭐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이제 약간 딜레마인데, 그 전문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예. 자기가 어느 분야에 나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곤란해요. 예. 어, 마치 말하자면 이제 운동선수가 주 포지션 있지 않습니까? 야구면은 뭐 1루수면 1루수, 2루수면 2루수. 그런데 그런 선수도 필요하지만 어떤 선수들은 여러 포지션을 다 잘합니다. 뭐 외야도 보고, 뭐 중견수도 보고, 이루수도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런 선수들은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과연 한 분야를 깊이 파서 전문적으로 잘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여러 분야를 조금씩 잘하는 게 좋으냐. 글쎄요. 일단은 전문성은 가지고 있는 게 좋지만, 예, 뭐, 어느 분야를 시키더라도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은, 음,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만 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이게 보통 대부분 회사들이 순환보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한 분야에서만 계속 있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일이라는 게. 뭐 신문사를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경제학과를 나와서 경제 전문 기자가 되고 싶고 경제의 전문성이 있지만 경제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갑자기 뭐 사회부로 가 그러면 가야 되고 스포츠부로 가 그러면 가야 되고 예 그래요. 그래서 스포츠부 기자 중에 스포츠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처음 왔을 때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취재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그래서 몇 년 하면 또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예. 물론 전문적인 게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예, 여러 분야를 다 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게 제 생각이에요. 예. 자, 5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통제의 범위. 그러니까 경영자가 그 주어진 뭐 시간이나 범위 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이나 부서나 뭐 운영의 숫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군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군대에서 그 분대가 있고, 예,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그쵸? 예,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 군대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그 나누는 그 명령 체계의 그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작은 게 이제 분대, 그 위에가 소대, 그 위에가 중대, 그 위에가 대대, 예, 뭐 이렇게 올라가요. 연대 뭐 이렇게. 예, 근데 음, 그래서 보통 이제 분대 그러면 뭐 한 10명 안쪽, 예. 그 분대장 그러면 10명 이내, 예, 그걸 이제 혼자서 다스립니다. 이렇게 거기서는 왕이에요, 말하자면. 예.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가서 중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여러 번 실험을 해봤겠죠, 말하자면. 한 3명만 해볼까? 뭐 10명 해볼까? 5명 해볼까? 그러니까 너무 작아도 좀 비효율적이고, 너무 크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사마다 다 다를 겁니다. 업무에 따라서, 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그 회사가 하는 일에 따라서, 예, 그거는 뭐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통제를 강하게 할 건지, 아니면 뭐 느슨하게 풀어줄 건지, 그것도 다 다르죠. 업무에 따라서. 부서화, 음, 몇몇 동일한 정보를 다루는 활동들을 그룹화함. 그러니까 이게 뭐 마케팅 팀, 뭐 홍보 팀, 그쵸? 디자인 팀 이런 식으로 예, 주로 이제 업무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또 부서를 뭐 그 지역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 많이 봤죠, 여러분. 예, 스포츠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명령 일원화. 명령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원화라는 게 예. 조직 구성원은 단 한 명 감독관의 명령을 따른다. 그러니까 내 사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 고참이 누구냐,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그렇죠? 예. 제가 처음 직장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5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 남았네요. 마지막이 뭐냐면 책임과 권한. 그렇죠. 어느 정도의 책임을 주고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고 어느 정도 권한을 주고 어, 잘 됐을 때 칭찬해주고
잘 못했으면 책임을 추궁하고 네가 지금 이걸 맡아서 일을 하는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지 뭐 이렇게 예.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줘야 예. 그 업무에 효율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이런 5가지의 그 전통적 원칙이 있어요. 그 조직화에서 예.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예. 첫 번째 전문화부터 들어가야겠죠? 전문화. 네. 전문화. 영어로 하면 이제 specialization. 예. specialty. 전문성. 뭐냐? 자, 이제 조직이 뭐 작거나 이러면 있잖아요. 뭐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서 하는 뭐 떡집이다. 그러면은 다 해야 돼요, 내가. 예. 배달도 해야 되고, 뭐 떡도 만들어야 되고, 그쵸? 재료도 사와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쵸?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조직이란 건 아무래도 약간 큰 조직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죠. 다 해도 안 되고. 예. 그래서 한 명의 개인이 조직의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수행할 수 없을 때, 예, 당연히 대부분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장점은 뭐냐? 예, 업무 수행과 능력이 향상됨.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니까, 그쵸? 뭐, 잘하는 거 하니까 잘 되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업무의 준비와 실행, 교육 등의 과정이 줄어들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어, 이미. 업무에 대해서. 그쵸? 준비할 것도 없고, 맨날 했던 거고, 내가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따로 교육할 필요도 없고, 너 알지? 너 뭐 해야 될지? 계속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예, 단점도 있을 겁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맨날. 예. 10년째, 예를 들어서 10년째 자동차 뭐 바퀴만 끼웠어요. 예. 예? 자신의 담당 업무는 자동차 바퀴를 끼는 거예요. 앞바퀴 그것도. 예. 그거 말고 조직 전반의 여러 이슈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죠. 예. 뭐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고. 예. 물론 뭐 조금씩은 알겠지만. 예. 그래서 다른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뭐 관심을 갖지도 않고 뭐 그래서 몰라요 잘. 예. 아 몰라 난 바퀴만 끼워 딴 건 몰라. 유리창을 어떻게 끼는지 모르고 도장은 어떻게 도장이라 하면 이렇게 페인트 칠. 예. 페인트 칠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나는 바퀴만 껴서 딴 건 몰라. 이런 사람은 만약에 예, 그 일 말고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전문화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그래서 뭐 바퀴를 예를 들어서 내가 꼈었는데 계속 그동안에 이제 회사에서 바퀴 끼는 로봇을 사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공정이 사람이 필요 없어. 그러면은 너 그동안에 바퀴 끼는 일 했었는데 이제 기계가 할 거니까 딴 일 해라. 그 도장팀 가서 색칠하는 거 글로 가서 일해라 그러면 나 그거 못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 회사 입장에서도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또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예. 그래서 전문화라는 게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어떤 속담이 나왔는데 예, 이 속담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Jack of all trades, master of none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잭이라는 거는 그냥 뭐 어떤 사람의 이름을 그냥 무작위로 쓴 거고 모든 종류의 일을 다 잘해. 예, Jack of all trades. 그런데 예, master of none 잘하는 건 하나도 없어.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제너럴리스트를 말하는 거죠. 예. 지식이 다 그렇게 얕으면서 깊진 않으면서 넓은 지식 있잖아요. 예. 그 이것저것 아는 건 많은데 뭐 제대로 아는 건 없다. 이런 그 전문화의 정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예. 걔 이것저것 아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예. Jack of all trades but master of none 이런 말을 씁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 속담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한 우물을 팔아 뭐 이런 게 그게 이제 스페셜라이제이션의 그 중요성을 강조한 거고 어 글쎄요 뭐 이건 정답을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나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만 파란 얘기냐 아니면 뭐 여러 개를 다 하란 얘기냐? 글쎄요 전문성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맡은 분야, 내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다른 분야를 아예 모른다. 그건 좀 곤란하죠. 예. 어, 회사에서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순환보직을 하게 돼요. 어느 회사를 가든. 예. 회사가 작건 크건 그, 인사 이동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총무팀에 있다가 뭐 수출팀에 가기도 하고 뭐 수출팀에 있다가 뭐 영업부로 가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 일은 굉장히 흔해요. 여러분들도 다 겪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회사 가면은. 물론 난 평생 디자인만 했는데 뭐 그래도 예. 음, 물론 뭐 전문성을 하나 갖추시고 예. 다른 일도 최소한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전문성에 이어서 통제의 범위라는 게 나오는데 예. 스팬 오브 컨트롤. 그 컨트롤을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거냐. 이렇게 세게 할 거냐, 약하게 할 거냐, 넓게 할 거냐, 좁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죠. 예. 이게 이제 수행할 업무의 유형에 따라서 통제의 범위가 달라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가 뭐냐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교과서에 있는 거를 그 2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1번 해가지고 수행할 업무의 유형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한 명의 감독자는 티켓 수령인들이 관중의 티켓을 확인하고 좌석을 안내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티켓 수령인들을 감독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검표원 얘기입니다. 검표원들은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리고 단순해요. 그렇죠? 물론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예, 그 경기장 안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표 확인하고 제대로 들어왔나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자리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처음 들어오면은 내 자리가 어디지? 뭐 이렇게 헤맬 때 가서 표 보면서 저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리를 안내해주는 그 일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관리자가. 네. 교육하기도 쉽고 교육할 때 이제 100명을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알바 100명을 모아놓고 자 여러분들 들어왔을 때 손님이 들어왔을 때 일단 표 제대로 갖고 있나 확인하고 자리를 못 잡아서 쭈삣쭈삣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가가서 표를 보고 어딘지 위치를 파악해서 알려주고 그 일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 가르치면 돼요. 뭐 딴 건 필요 없습니다. 뭐, 그렇죠? 뭐 웃으면서 뭐 친절하게 뭐 이렇게 해야겠지만 예. 그런데 마케팅 팀원 이거는 여기 또 나옵니다. 이제 예. 마찬가지로 23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예. 어, 예를 들면 프로 구단의 마케팅 팀원은 티켓 수령인에 비해 보다 복잡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이 더 다양하죠, 종류가. 예. 마케팅이라는 그 행위 자체는 뭐 변수도 많고 그 생각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어, 뭐 마케팅 팀원 뭐한 부서를 통제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뭐 몇백 명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업무의 유형에 따라서 그 통제 범위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예. 직원의 능력이나 전문성에 따라서 통제 범위가 달라진다. 이건 뭐 이해하기 쉽죠. 경력사원과 신입사원이 있다고 했을 때 경력사원은 뭐 통제를 강하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예, 기존에 했던 일도 있고 예,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냥 뭐 이런 것만 주의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신입사원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애기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돼 처음부터. 예. 그래서 뭐 통제의 범위가 당연히 다르죠. 많이 통제해야 되죠. 신입사원은. 예. 감독자의 능력 전문성. 이거는 이제 관리자 얘기인데 관리자들도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관리자들 중에 숙련된 관리자들 있잖아요. 경력이 많고 노련한 관리자들은 뭐 냅둬도 잘하죠. 자기들이 알아서. 예. 통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예. 근데 뭐 예를 들어 부대 자꾸 군대 얘기해서 미안한데 뭐 주임원사 이런 분들 예. 뭐 그 무대에 대해서는 뭐 도사잖아요. 뭐 모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뭐그 사람한테 뭘 가르칩니까? 내가 연대장이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미치지만 그 사람이 예.
거의 짬밥은 나보다도 높은데, 예. 그러니까 뭐, 믿고 맡기면 되죠. 그럴 때는, 예. 근데 이제 신임, 새로 누가 왔어, 이제. 그러면은, 아무리 군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르쳐 줄 건 가르쳐 주고, 예. 전문성은 존중해 주되, 예. 아, 우리 부대는 뭐 이런 특성이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예. 그런 거고, 감독자와 직원의 관계. 이거는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음, 존경과 호감을 받는 그 감독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따라서 그 통제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예. 또 한번 읽어볼게요. 238페이지 맨 위쪽을 보면은, 예. 예를 들면 프로스포츠 구단의 마케팅 팀장은 구단의 마케팅과 구단을 위한 수익 산출로 많은 존경심을 받고 있으며, 또한 팀원들과 동료들로부터 개인적인 호감을 받고 있다면, 팀장은 보다 많은 팀원들을 비교적 용이하게 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어, 내가 알아요.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분이고, 능력도 있고,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해. 그런 사람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따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더 넓은 그 통제 범위를 줄 수 있죠, 그 사람한테. 예. 그, 뭐랄까, 카리스마라는 게 뭐 인상 쓰고 무섭게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업무를 잘하고 되게 존경심을 일으킬 만한 그 업무 능력이 있으면은 저절로 생깁니다. 예. 그런 얘기죠. 심리적으로 그 왠지 뭐 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멋있어요. 딱 보면은 왠지 멋있어. 패션도 막 되게 잘 입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통제 범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예. 생산에 대한 압박. 이거는 뭐냐면은 그 뭐 납기일이 다가왔다든가 그 실적에 압박을 받을 때 이럴 때는 통제를 뭐 강하게 하고, 예. 뭐 그렇지 않을 때는 통제를 좀 약하게 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부서화, 디파트먼테이션 이렇게 해서 디파트먼트가 이제 부서잖아요. 뭐 대학에서 학과이기도 하고, 예. 어, 이거는 이제 업무를 나누는 건데, 예. 어떻게 나누냐면 이제 기능별 부서화라고 해서 뭐 동일한 기능, 비슷한 기술, 전문성 등에 따라 분류. 그 예를 들면 대학의 학과, 예를 들어서 체육대학에, 예, 학과가 있잖아요. 뭐 체육학과도 있고 태권도 학과도 있고 스포츠 마케팅 학과도 있고, 그쵸? 그거는 뭐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예. 뭐 전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예. 전문 분야가 따로 있으니까, 예. 각자 전문 분야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각각의 학과에 학과장이 있고, 예. 교수님들이 다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기능별로 나누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제품별로 나눌 때도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뭐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소비자 유형에 따라, 뭐 프로젝트에 따라 등등등. 예.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가 그 무역회사였는데, 예. 그 예전에 축협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예. 나중에 이제 농협하고 통합했는데, 그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무역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수입을 했는데, 그 쇠고기 수입팀, 돼지고기 수입팀, 뭐 사료나 그 축산 기자재 수입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었어요. 예, 그 부서가 크게 세 개가 있었고, 또 총무팀이 있고, 예, 또 그때 관광팀이 있었습니다. 관광, 예, 그 여행사가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 같이. 예, 그래서 한 부서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뭡니까? 이렇게 제품별로 부서를 나눈 거죠. 예. 저는 처음에 그 들어갔던 데가 이제 예, 사료나 기자재 수입팀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순환보직이 됩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돼지고기 팀으로 발령을 냈어요. 회사에서 저를. 네, 그래가지고 글로 갔죠, 다시. 예.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좀 헤맸죠. 난 돼지고기 하나도 모르는데 돼지고기 부위 뭐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예. 근데 이제 그걸 뭐 몇천 톤씩 막 수입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예. 아이템도 잘 모르는데 하려니까 참 힘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그런 것도.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왔죠, 일로. 뭐 하여튼간.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가 그 정도 규모이면은 그 다른 부서로도 막 이동이 됩니다. 예. 그 상품에 따른 예, 부서화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예. 뭐 지리적 위치 이런 거는 뭐 그 지점을 낼 때 예를 들어서 뭐 경남 쪽, 뭐 경북 쪽, 뭐 충남 쪽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 자, 매트릭스 구조라는 거는 어, 하나의 구조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은 어, 대학 체육부가 있다고 할 때, 예, 241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스포츠 종목별로 나누죠. 뭐 야구면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서 또 그 또 다른 구조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트레이닝 팀, 마케팅 팀, 뭐 대외 관계 팀, 그리고 뭐 학업 지도 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번 이렇게 나누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예, 그 예전에 그 영화 있었죠, 매트릭스. 예. 그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그 유명한 영화. 예. 네트워크 구조. 이거는 이제 이거는 또 다른 건데 그 활동의 여러 기능들이 독립적으로 분해되어 본사와 네트워크 계약으로 연결됐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뭐랄까요, 결합이 좀 느슨한 구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고 좀 뭐랄까요, 어, 기민한데, 예, 유연하고 기민한데 그 대신에 이제 연결이 좀 유기적으로 안 되는 예, 단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서화를 받고요. 예.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예, 네 번째인가요? 예, 명령 일어나네요. 예. 명령의 일원화라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예.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어, this position reports to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사람을 뽑을 때 예, 그 job description이란 거를 이제 써놓거든요. 그 job description이란 거는 이 자리가 우리가 지금 뽑는 이 자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야 이걸 보고 내가 나한테 맞는 자리군, 내가 가야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정확하게 안 써놓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원자들 보라고 이렇게 써놓는 건데, this position reports to 뭐 the president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the marketing director라든가 이렇게 그 상관이 누군지 누구한테 직접 보고를 해야 하는지 그 명령 체계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직속 상관은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오시면 일하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리포트라는 게 보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그 업무의 결과라든가 실적이나 이런 거를 누구한테 보고하냐? 이렇게 이제 써놓는 거예요. 뭐 총장한테 보고한다. 뭐 부총장을 뽑는다 그럴 때, 예. 뭐 체육위원장을 뽑는다 그럴 때, this position reports to the president 이렇게 예. 총장한테 바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뭐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걸 써놓습니다. 이렇게 그 미국의 잡 디스크립션에서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이 명령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면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우리 교과서에서 써놨길래 이제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사실 그 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는 예, 그런 교훈을 삼는 구절인데 어쨌든 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 돈을 밝히고 돈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예. 어, 명령 일원화에 해당하죠. 주인이 두 될 수 없다 이거죠. 예. 나의 직속상관은 한 명뿐이에요. 예.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서로 다른 상사들에 의한 명령의 충돌 가능성을 예방한다. 이게 제가 예전에 자꾸 오늘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오늘 얘기의 그 주제 자체가 약간 군대 비슷한 거라 제가 그 예전에 그 군대에서 위병소에서 근무했어요. 위병소. 예.
위병소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그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예, 그 부대가 있으면은 그 입구에 그 경비 초소 같은 데가 있잖아요. 예, 그 거기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본부중대 소속으로 예, 본부중대장이 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예.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보고를 하고 명령을 받고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본부중대장은 대위예요. 예. 근데 이제 위병소라는 데가 이게 들락날락거리면서 누구나 다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인사과장님 이런 분들도 들어오고, 예. 뭐 정작과장님 이런 분들 들어와서 괜히 들어왔다가 뭐 한마디 하고 뭐 이래요. 그러면 인사과장님이 이제 가끔 들어와요. 인사과장님은 소령입니다. 예. 저희 부대. 그럼 들어와가지고 야 저거 좀 저거 뭐냐 저거 좀 치워라 이러면은 뭐 치워야지 어떻게 안 치웁니까 제가 그쵸? 예. 저보다 높으니까 치워야죠. 야 치워. 그래서 이제 치웠어요. 그랬더니 딴 사람이 또 와가지고 이건 뭐야 자식아 이렇게 놓으면 어떡해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나는 도대체. 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인사과장보다 낮았을 때는 저 인사과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면 이제 되는데 뭐 동급인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예. 뭐 다른 과장이 와가지고 예. 다르게 명령을 내리면 미치는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 중대장한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보다 높으니까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간 이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 회사에서도 업무의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마케팅 팀에서 어떤 뭐 광고 기획안을 내놨는데 디자인 팀에서 야 그게 촌스럽게 그게 뭐냐 이러면서 디자인 팀장이 와가지고 막 반발을 하고 그럼 난 어떡하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래서 한 명이 책임을 지고 정해야 돼요. 이게 뭐 서로 이렇게 예, 그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도 있듯이 예, 너무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 많으면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런 상황을 물론 뭐 딱 똑같지는 않은데 캐치 22라고 그러거든요. 캐치 22 오른쪽 위에 보면 보이시죠? 캐치 22. 자, 이게 이제 원래 소설 제목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조셉 헬너라는 사람이 쓴 뭐 말하자면 20세기의 명작 중에 하나인데 어, 이게 이제 가상의 그 시대 2차 대전 때쯤이 배경인데 그 폭격을 하는 비행기 조종사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 캐치 22라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진퇴양난 혹은 뭐 딜레마 이런 상황 있죠. 뭐 A를 하자니 뭐 B가 걸리고 B 하자니 A가 걸리고 이러는 거죠. 예. 캐치 22다 이거예요. 예. 이런 표현을 씁니다. It's a catch 22. 뭐 그러면 야 이거 골 때리게 됐어.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자, 현대적이고 복잡한 구조의 조직에서는 명령 일원화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딱 그 무자르듯이 업무가 이렇게 분리가 안 됩니다. 예. 뭐 새로운 광고를 집행하는 문제는 물론 뭐 그 홍보 쪽 부서의 일이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디자인 팀도 관여할 수 있는 거고 영업부도 예? 신경 쓰이는 일이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 일어나가 쉽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스포츠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 예. 트레이너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 스포츠 팀에서. 왜냐하면 선수의 부상 상태를 제일 잘 알거든요. 예. 트레이너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데 선수가 예를 들어서 부상이 있는데 숨기고 뛴단 말이에요. 예. 근데 트레이너는 알잖아요. 이렇게 마사지 해주거나 뭐 치료하다 보면은 얘가 아픈 걸 속일 수가 없습니다. 트레이너한테는. 근데 이제 트레이너가 감독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선수가 나 이거 이번 달 내내 뛰어야지 안 그러면 FA 못 돼. 어? 아파도 나가야 돼. 나 감독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이제 걸리잖아요. 이거. 감독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니. 어? 지한테 미안하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트레이너는 아무래도 감독한테 직접 리포트를 할 겁니다. 그쵸? 그 필드
멤버니까. 근데 이제 단장이 예를 들어서 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어떤 선수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트레이너한테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그 선수들 봐서 몸 상태 부상 있거나 이런 애들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저 감독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게 살짝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트레이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단장을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뭐 단장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뭐 나를 뭐 잘라버린다든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조직이 돌아가면은 골치 아파요. 예전에 프로야구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프런트의 힘이 약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감독이 거의 구단주하고 뭐 1대1로 만나서 이제 뭐 부탁도 하고 저희 보너스가 부족합니다. 좀 신경 써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했었는데 이제 90년대 이후 되면서 다 이제 단장이 그 커버를 해요. 그러니까 감독이 직접 구단주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구조 아닙니다. 이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 그 영향력이 셌던 감독들은 초창기 프로야구 때 막 그 그룹 회장실로 막 뛰어갔대요. 가가지고 회장님, 저 사람하고 저하고 누가 더 높은지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승질 내고 막 이랬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대적인 지금은 이제 프런트의 영향력이 훨씬 크죠. 예. 그러니까 뭐 팀 운영은 다 프런트가 하는 거고 이제 그 작전권 경기에서 뭐 선수를 누구를 기용할 건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감독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 밖에 뭐 팀 운영이나 트레이드나 뭐 전지훈련이나 뭐 이런 거 짜는 거 이런 건 다 단장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자신들의 영역을 존중하고 그 명령 체계를 확고하게 해야죠. 그거를 뭐 애매하게 해놓으면은 그 다툼이 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다. 자, 그래서 명령 일어나 얘기를 좀 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책임과 권한인데요. 저 책임과 권한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권한을 줍니다. 예. 자, 네가 맡아서 이 일을 이렇게 해봐. 그 대신에 잘못되면 네 책임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직원의 업무를 자신 있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고, 그렇죠.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 이걸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단어를 하나 보시면은 델리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델리게이션. 이 단어를 좀 알아두셔야겠죠? 이게 이제 뭐랄까요? 권한의 위임이란 뜻이에요. 위임. 위임이라는 얘기는 이게 맡긴다는 얘기예요. 믿고 맡기는 거. 어, 그 회사를 가시면 여러분들이 결제를 받잖아요. 결제. 예. 그 무슨 뭐 서류, 무슨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뭐 기획서 같은 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서를 자기 윗사람한테 보여주고 또 윗사람한테 가고 그래서 사장님까지 다 가야 돼. 원래는 모든 문서는 사장까지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회식하고 회식이 아니라 저녁 때 야근하고 그 도시락 시켜 먹은 거 그거 결제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회식비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냥 과장 정도에서 하면 돼요. 예. 과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정도는 뭐 야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걸 뭐 사장한테 갖고 오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델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권한의 위임이죠.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과장이 사장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는 회식한 거 회식비 25,000원. 그래, 그건 내가 야근할 때 먹을 야식비 25,000원. 이건 내가 그냥 내 선에서 책임지고 결제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그 높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결제를 받아야죠. 예. 그게 이제 보면은 그럼 어떤 거는 위임하고 어떤 건 안 하느냐. 그 회사마다 다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일, 뭐 어떤 일, 어떤 종류의 어떤 일 이런 거. 이거는 뭐 부장 전결로 한다. 전결이라는 게 그 위임 전결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장이 책임지고 그냥 그 선에서 결제한다 이런 얘기죠. 어떤 건 과장 전결도 있어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과장이나 부장이
사장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 회사 내규에 다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건 그렇게 해야지. 예. 뭐 모든 문서를 다 사장한테 결제를 예, 받아야 되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예, 사장님이 안 계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예, 바쁘잖아요. 사장님은 뭐 출장 갔을 때도 있고 음? 뭐 늦게 나오실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일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결제를 못 받으면.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책임을 위임하기도 한다. 그걸 이제 델리게이션이라고 한다. 이거죠. 예, 그렇고요. 어, 자, 다음 시간에 할 거는 관료주의가 되겠습니다. 관료주의라는 게 이게 그 막스 베버라는 그 현대 사회학의 아버지인데 그 사람이 아주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지금도 이제 거의 교과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비롯해서 예, 관료주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 과제 중에 혹시 그 잠깐 얘기를 하고 끝내죠 오늘. 그 조직 분석 과제 있잖아요, 그쵸? 분량은 5장 정도라고 했고 그 과제를 하는 그 구체적인 요령과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그 에드워드에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어, 그 여러분들이 정한 그 조직에 대해서 뭐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걸로 뭐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회사에 찾아가서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예, 뭐 홍보팀에 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뭐 받아서 쓰면 뭐 더 좋겠지만, 예, 뭐 그럴 시간도 없고, 예, 요즘은 또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이제 회사에 그 연혁이라 하면 그 역사 같은 거 있죠. 몇 년도에 뭘로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했고 뭐 예. 연혁, 역사, 뭐 전통 이런 거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많은 개념들을 최대한 한번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조직 문화 같은 거. 이 회사는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유한 킴벌리 이런 회사가 있다고 치면은 뭐그 회사는 스포츠 조직은 아닙니다만은 그 창립자가 그 유일한 박사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투명한 경영, 그쵸? 사회 환원 이런 그 경영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 유지가 남아 있어요. 지금도 회사에. 예. 뭐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게 이제 조직 문화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 소유 구조, 뭐 리더십 구조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충원하는지, 회장은 어떻게 뽑는지, 뭐 투표를 하는지 아니면은 뭐 추대를 하는지, 뭐 그런 것들, 어, 현재 대표자의 리더십 스타일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쵸?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오래 했으니까 예. 그런 거를 한번 보시고 뭐, 뭐 권한 위임은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예. 어, 네 가지의 경영 활동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운 내용들 있잖아요. 예. 그런 내용을 실제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본다는 의미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시면은 예. 5장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실지 모르는데 예. 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5장이 하여튼간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제가 이제 시험에 대해서는 예, 그 오늘 내일 중에 결정을 해서 알려드릴 텐데 아마도 예, 아마도 면접 그 구술 시험을 안 보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